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제주 외고고등학교에서 2학년 부장을 맡고 있는 김석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제주대 교과전형 지원하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특히나 중요한 핵심 체크 사항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명심하셔가지고 제주대 모집 요강을 볼 때 꼭 이 부분이 살펴보시면서 이래서 이 말 했구나 라고 꼭 이렇게 참고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제주대학교 지역인재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인재 전형은 제한 지원 자격이 이렇게 고교 정교육과정을 제주도 소재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자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주도 고등학교에서 입학을 하고 제주도 고등학교에서 졸업까지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제주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전학을 왔다 면은 그 학생은 아쉽지만 이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이 이렇게 된다는 것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학과가 2개 합인데요. 특히 3개 합을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사범대, 그리고 교대, 그리고 수의대, 약대, 그리고 의과대는 3개의 영역 합을 원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는 일반 교과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 사이의 어떤 최저학력 기준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보이는 이 최저학력 기준이 일반 교과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 모두 똑같기 때문에 이것들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등급합을 할 때 제주대는 탐구 영역 2개 과목 평균 등급이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소수점 이하 절사.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탐구 영역 성적표를 받았는데 4등급, 5등급이에요. 그러면 4, 5 해서 나누기 2하면 4.5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절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4.5를 4등급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올림에서 5를 보는 게 아니라 4.5에서 0.5를 절사, 없애고 4등급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만약에 내가 수능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는데 제주대를 지원할 때 공과대를 지원하겠다. 그러면은 교과 전형에서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돼야 되는데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기 때문에 한 개 등급을 하향 적용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확률과 통계 4등급을 받았지만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기 때문에 5등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능 최저를 적용할 때에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제부터 설명할 게 중요한 거거든요.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과 반영을 2022와 반드시 비교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역인재 전형 핵심 체크라고 했지만 일반 교과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은 올해 여러분들의 제주대학교 교과 전형 반영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전년도 2022 대입 때 교과 전형 반영 방법입니다. 자, 위에와 아래 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다른 부분 보이시나요? 어디냐면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다릅니다. 나머지는 똑같고요. 그러면 전년도 2022 때는 이렇게 박혀 이때만 2022 때만 이랬거든요. 2021 때는 똑같이 올해처럼 전과목이었어요. 그러면 2022 때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기초 탐구 과목 중에 8과목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10과목을 들었어요. 그 중에 8과목만 반영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2과목은 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수학을 못한다 칩시다. 수원, 수투, 확률과 통계를 들었는데 2과목 수원과 수투 과목을 조금 시험을 못 쳤어요. 학교 시험을. 그래서 막 한 6, 7등급 받았어요. 확률과 통계 좀 잘 봐서 4, 5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일반 선택 과목은 3등급, 2등급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일반 선택 과목에 받은 과목이 8과목 이상이라면 만약 10과목이라면 내가 아까 못 봤다고 했던 수원, 수투는
반영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내가 받은 내신 등급이 보통 한 4.5다. 그러면 제주대 교과전형 산출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아까 수원 수투 6친 등급 받은 걸 버릴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내신이 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작년에 어떻게 됐었냐면 이 부분이 뭐냐면 졸업생들은 2022 대입 때 졸업생들은 마찬가지 전과목 반영이었어요. 지금 이 8과목 반영은 뭐냐면 그 재학생들만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졸업생들은 엄청 불리하고 재학생들만 유리했죠. 전년도에. 그래서 그 컷을 보면요. 전년도 지역인재 컷을 보면 엄청나게 높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 내신이 올해 이건데 여기 못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제주대 그 교과전형 결과를 볼 때 전년도 결과만 아니라 그 전전년도 2021 결과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올해 다시 전과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비교할 때 2022와 비교하시면 안 되고 2021 대입과 비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교할 때 모집 인원 변화도 같이 비교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전년도에는 전년도 재학생, 그러니까 2022년도 올해 2월 졸업생들은 제주대 교과전형을 지원할 때는 유리했다. 왜냐면 버릴 수 있는 과목이 있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하지만 올해 전형은 졸업생들이나 올해 재학생 모두 전과목으로 됐기 때문에 졸업생이 불리하다 이런 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이제 올해 졸업생 중에 올해도 또 이제 만약에 재수를 선택해서 제대를 다시 원서 접수를 한다. 그러면 착각하면 안 되죠. 전년도 교과 점수가 엄청 높았을 거기 때문에 올해도 그럴 거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올해는 그 8과목만 반영한 게 아니라 전과목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년도 산출했던 점수보다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을 체크하셔서 그 제주대 교과전형, 특히 지역인재 전형을 원서 접수할 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과전형 준비 방법을 할 때 반드시 여기 제주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수시 모집 클릭하시고 전년도 입시 결과 할 때 보시면 최근 3년간 나와요. 3년간. 아시겠죠? 그거를 엑셀 파일 뜨거든요. 그거를 보시고 이런 변화가 있구나. 내 산출 점수가 이건데 나는 여기에 합격권이었구나. 합격권이 아니었구나. 이거를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으로 제주대 교과전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